안녕하세요 여러분, EV스쿨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관련돼서 자동차의 우리 수출 주력 상품인 자동차의 어떤 현재 놓여있는 어떤 대내외적인 상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소위 일컬어지는 4차 산업의 미래산업 먹거리로서 일컬어지는 이 전기차 산업에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현재 현대 기아차가 과연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통할지, 그리고 경쟁력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자동차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큰 수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양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반도체 제가 지난 시간에 몇 번 넌지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언급을 몇 번 했었고, 반도체가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알던 삼성전자 세계 1위, 뭐 반도체, 뭐 우리나라 세계 매출 1위, 뭐 이런 엄청난 어떤 수식어들을 많이 붙어서 우리의 어떤, 글쎄요, 이렇게 좀 이런 말로 표현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냉정하게 사태를 봐야 되니까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국뽕을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뭐 세계 최초, 세계 최고, 뭐 이러면서 엄청난 자만심과 오만에 빠진 게 사실이에요. 삼성전자를 통해서요. 왜? 글로벌 중에서 내세울 만한 기업이 삼성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뭐 첨단 산업이니 어쩌니 하면서 우리나라밖에 반도체를 못 만들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왜? 아직도 삼성전자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삼성전자가 잘 나갔던 10년 전, 뭐 이런 시절을 계속 그 향수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그냥 부동산 맹신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을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10년 전이나 뭐 이럴 때부터 사실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기술 유출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뭐 그런 얘기 흔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있던 고인력들, 예? 고인력들이 대거 거액의 연봉을 받고 중국 회사의 스카웃, 뭐 경쟁 회사에 스카웃되고, 어떤 핵심 임원 뭐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기술을 알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 회사에 취직하고, 그리고 뭐 지적 재산 같은 거 해킹 당하고, 뭐 중국에 계속적으로 많이 뺏기고, 또 하나는 뭐 생산 공장의 설계 도면을 보여달라. 물론 이제 중국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와 비슷하게 아주 극비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초격차, 그러니까 격차를 좀 많이 벌릴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많은 노하우와 노력과 결실, 그런 것들이 많이 집약돼 있는 그런 생산 기술을 보여달라, 공개하라는 식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강요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삼성전자가 어떻게든 제발 여러 전문가들이라든지 각종 이제 정부 인사들이라든지 뭐 여러 분야의 언론이나 이런 여론에 대한 호소를 해서 겨우겨우 법원에까지 가서 공개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까지 듣고, 예? 여러 사람 의견에서 포럼에 해가지고 뭐 의견 조율위원회인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건 보여주면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삼성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본인만의 어떤 극비의 어떤 비법, 기술, 하이테크, 이런 것들의 핵심을 자꾸 이게 노리는 그런 손길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가장 큰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요? 탐색? 예. 굉장히 많이 그런 거를 탐했거든요. 사실 하이테크나 뭐 이런 고부가치 산업에 대해서. 근데 보세요, 이제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기술을 탐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똑같은 동등한 그런 기술력을 그대로 모방하고 베껴서 그대로 지금 중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이걸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번 분기 때 있죠. 이번 분기 매출에서 2분기 매출에서요. 2분기 매출에서 우리나라 중간재 수입이, 그러니까 완제품 수입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2분기 매출이 그렇게 잘 안 나왔잖아요. 예? 2분기 매출 적자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만큼 안 나왔던 이유가 뭐죠?
중국에서 완제품 수입을 안 한 거예요. 완제품 수입을 완전히 줄었어요. 그리고 중간재 수입만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중국이 중간재를 들여서 완제품까지 만드는 기술은 아주 거의 다 대부분 완전하게 확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재를 지금 많이 수입하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만 지나보세요. 지금처럼 완제품 수입이 줄어든 것처럼 이 원자재에서 중간재까지의 과정, 이 과정까지 중국이 마스터할 거예요. 중국이 다 마스터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한국의 삼성전자에서 중간재 수입을 안 할 겁니다. 반도체. 예?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은 믿겨지지 않으시죠? 지금 31% 줄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5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 50%의 전체 매출 5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 그나마 수입하던 부분까지 완전히 차단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수출길을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예요, 시장이. 물론 어찌저찌 뭐 구조조정하고 몸집 줄이고 뭐 다른 활로를 찾고 그게 조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어느 정도 여차저차 버틸 수는 있겠죠. 근데 분명히 얘기하건대 뭐 엄청난 어닝 쇼크가 있을 거예요. 엄청난 어닝 쇼크가 2년 내에 일어날 거예요. 2년 내에 일어나서 더 이상 중국의 시장을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차 지금 요즘 막 IRA 법 때문에 미국 배터리 보조금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반도체보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반도체가 IRA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된 전기차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수출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반도체 시장은요, 업마켓은 TSMC가 완전히 잡을 거예요. 이 중간 미드업하고 미드업 레인지하고 이 완전 업마켓 이쪽은 TSMC가 다 먹을 거예요. 지금 파운드리 하잖아요. 파운드리 하면요, 이 메모리 반도체 양산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단지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파운드리랑 메모리까지 다 할 수 있다고요. 이 파운드리 이 매출에 기반해서 많은 서드파티를 갖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D램을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노하우보다 훨씬 더 큰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세계가 경제 불황이면 불황일수록요. 왜냐면은 전량의 어떤 주문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요구에 맞춰서 생산하는 수요가 많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양을 늘려야 되는데 그 양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받쳐줄 정도로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앞으로의 경기는. 그래서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그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기술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의 엄청난 메모리 반도체 특히 왜냐면 우리나라 기술을 대부분 영향을 받아서 가져다 썼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치열한 경쟁을 해서 거기서 되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듯이 일단은 생산 단가부터가 안 돼요. 왜냐면은 반도체에 필요한 각종 뭐 낸드 플래시 초격차로 삼성은 앞으로의 전략을 초격차를 통해서 중국과 어떤 저가 위주의 어떤 후발주자들과의 격차를 벌리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일단은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데 무슨 격차를 벌린다는 거예요, 대체. 물론 기술력으로 우회해질 수는 있죠. 하지만 우회되면 선택지가 많단 말이에요. TSMC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 기술력을 이미 어느 정도 중간재와 완제품까지 확보한 중국이 못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하게 했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처음에 이럴 거였으면 처음에 자기 어떤 자국의 먹거리, 자국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생명줄과 같이 엄청나게 안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초반에 기술의 유출을 원천 차단했어야 됐어요. 중국과 너무 많은 친밀과 뭐 외교 뭐 이런 걸 막 유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기술이 술술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고 기술 유출이 계속 심각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국에 의존하는 수출 우리는 중국의 의존도가 많기 때문에 중국과 우호 관계를 지내야 된다, 뭐 무역 협조를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거라니까요. 지금 다 뺏겼어요. 이제 전기차는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 있고요. 이미
현기차가 약간 그렇죠. 처음부터 이제 다 어느 정도 기술 다 저기 하고 이미 현기차는 사실상 뭐 별로 중국에서 탐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 신세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시세가 돼버린 지 몇 년 됐어요. 이미 삼성전자 지금 SK 뭐 그런 반도체 공장 지금 아직 중국에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꼴이 된다니까요. 예? 정말로요. 이제 2년 안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왜냐면 2년 안에 그 정도 기술력을 확보를 하면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IRA 이후에 또 반도체 관련해서 또 법안이 또 이제 지금 강력하게 푸시 압력을 가고 있잖아요. 중국발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안 받는 걸로 갈 거예요. 지금 전기차 마냥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생산 공장을 짓거나 혹은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하거나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한마디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렇다고 중국 내수 시장을 바라보고 그 공장을 유지시킬 수 있느냐? 중국에 있는 그 공장이요.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 반도체 이런 공장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가 있느냐? 내수 시장도 바라보기 희망을 걸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왜? 내수 시장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로컬 업체들이 기술력이 중국의 반도체 굵기 걔네들이 내세운 그 전략 있잖아요. 그런 반도체 기술력이 이미 어느 일정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격 단가가 안 되는 삼성과 수입 반도체에 있는 그런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굳이 안 쓸 거란 말이에요. 이제 2년 내에. 지금 당장이 아쉬워서 쓰겠죠. 근데 지금 그걸 갖고 계속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이제 다 만들어요. 지금 중간재에서 완제품까지 거의 다 확보했잖아요. 지금 중국에 2분기 때 수출되는 물량 보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아마 삼성도 그거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굉장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고, 지금 삼성은 뭐 초격차, 옛날부터 뭐 초격차 입에 닳도록 달고 살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초격차 났어요? 우리나라가 대만에 오히려 초격차가 났잖아요. 네? 메모리 반도체만 의존해서는 답이 없어요. 왜냐면 찍어내는 거 양산형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떤 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처럼 정말 기술력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산형 기술이 아니라 파운드리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더 개개인별로 맞춤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서드 파티들도 존재해야 되고, 뭐죠? 팜리스처럼 이 다양하게 그거를 설계하고 설계하고 반도체 설계도를 그거를 또 이제 설계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설계하는 업체들과 서드 파티를 돈독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노하우를, 그런 협력하는 커뮤니케이션과 그런 노하우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회사들, 유명한 회사들 많잖아요. 수요 고객들. 네? 그리고 이 반도체가 어디 그런 데만 만들어요. 미국에 인텔도 있잖아요. 지금 베트남에서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우와 미드 이쪽까지 미드로우까지 이쪽 베트남에서 만들 거라니까요. 지금 사실 반도체가 왜 부족해요?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에서 안 만드나요? 못 만드나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예요. 왜? 수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자동차 반도체 부족하다고 난리잖아요. 그게 단가가 안 맞으니까 삼성에서 그 생산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이러면서 더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어떤 고부가가치를 낼 수 없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수가가 맞는 베트남에 이런 데서 받아서 이제 생산을 하면서, 걔네들 또 그것만 하겠어요? 거기서 기술력을 계속적으로 습득하고 확보하면서 본인들이 자구적으로 만든다고 또 나올 게 뻔해요. 그러면서 또 하이테크로 만들고 미드마켓, 로우 미드까지 이 아울르는 이런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성장할 게 뻔하다고요. 그럼 대체 삼성이 위치할 포지션은 대체 어디죠? 그 삼성이 위치할 포지션이 대체 어디가 될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이 포지션상 삼성의 어떤 그 기술 수준과 그리고 시장 지배력과 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일단은 TSMC와는 게임이 안 되고요. 일단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중국과 과연 경쟁을 할 만큼의 어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왜냐면은 중국이 예를 들어 생산 단가나 생산 효율을 통해서, 생산 어떤 구조상 시스템상 그런 효율을 통해서
그 맞출 수 있다라고 삼성전자가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유기화 화합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근데 이런 화합물과 화학가스와 각종 낸드 플래시, 특히 이런 거는 육브라 텅스텐이라고 해서 텅스텐을 가공해서 만들어지는 육브라 텅스텐이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낸드 플래시의 어떻게 보면은 공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육브라 텅스텐 가스가 얼마 전에 SK 메터리얼에서 어디 공장이었죠? 어디 공장에서 그 육브라 텅스텐 공장에서 뭐 가스 유출돼가지고 막 사상자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브라 텅스텐 공장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그 화학 가스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원자재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들여오고, 왜냐면 중국에서 그런 원자재라 그 희귀금속, 히토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반도체 제조하는데 히토류는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낸드 플래시 있죠.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즉 그 휴대폰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건데, 이 낸드 플래시가 일종의 그 배터리를 어느 정도 전력을 갖고 있으면서 이 기계 수명이 전원이 꺼져도 유지시켜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막 배터리 다 돼도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기본 유지 시스템이 다 유지가 되고 있어서 켜도 리셋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 낸드 플래시 때문이에요. 이 낸드 플래시에는 육브라 텅스텐이라는 배선 작업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화학 가스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그 화학 가스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원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우리는 깡이에요. 그냥 무역 수출에 100% 수출로 장사치, 막 한마디로 장사치, 마진 얹어가지고 만들어갖고,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답이. 왜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방울도 없고 자원 하나도 없어요. 텅스텐 가스조차 없어요. 반도체, 우리가 반도체 뭐 기술 강국, 초강국이라고 하는데, 초강국인 그 이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다른 나라에서 빌려다 쓰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풍부한 원자재나 화학가스나 각종 이제 자재들로 가격 경쟁력을 삼성보다 훨씬 확보할 게 뻔해요. 왜?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중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세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원자재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 가장 크고, 두 번째는 뭐 인건비, 뭐 세 번째 뭐 중국 내수 시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자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원자재 수급, 그리고 가격 경쟁력.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하잖아요. 중국의 반도체 굵게 그 브레이크 걸면서.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이제 해외로 수출 어려울 거예요. 미국에 수출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 반도체 칩이 들어간 가전제품들 이제 미국에 수출 어려울 거예요. 이 미국 시장이 대부분이잖아요. 이제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제품을 중국에다 수출하나요? 중국에서 가전제품 우리나라 인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국의 어느 정도 가전제품 수준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훨씬 비싼 우리나라 삼성, LG 가전제품 안 씁니다. 물론 쓰는 사람도 있지만 드물어요. 그 시장 그 매출 비중으로 따지면 훨씬 적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진퇴양난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답이 없어요. 공장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에 있는 거 당장. 예? 내수 시장만 바라보고 굴릴 거예요? 어떻게 미국 시장은 이제 꽉 막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빨리 전략을 빨리 세워야 돼요. 지금 무슨 TSMC한테 지쳐졌다고 난리치고 뭐 이럴 때가 아니에요. 당장 지금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요. TSMC는 이미 훨씬 많이 앞서가고 있고, TSMC를 따라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벌려져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중국과 경쟁을 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진짜 막 엄청난 열정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이에요 지금. 예? 헝그리 정신 엄청나게 발휘하고, 뭐 회사원 직원들 맨날 야근하고, 예? 대가리 깨지라고 막, 예? 대가리 깨지도록 진짜 열심히 하고, 막 그럼 피 터져야 돼요. 지금 뭐, 나는 그냥 삼성맨이니까 난 정시에 퇴근하고, 왜 이렇게 일만 시켜 회사, 이 회사 때려칠 거야. 이런 식의 신입사원은 아예 그냥 받지도 마세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회사 그룹 전체적으로 위기고, 그런 위기가 이제 앞으로 그 미래 세대들한테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미래 세대들한테 희망이 없다고 얘기했잖아. 천대기업 다시 띄워드릴게요.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5년 전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반토막이 났다니까. 천대기업이 2017년 대비해서 2022년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2027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토막 그대로 나요. 지금 삼성전자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지금 현대차뿐만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위기감 좀 실감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수출의 효자 상품이고 절대 대기업, 아주 거대한 대기업이고, 우리나라가 국뽕을 수시로 뉴스기사나 이런 거 언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최고, 세계 최초 이러면서 국뽕을 실컷 맞았던 그 삼성과 현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다니까요. 위기감 안 느끼주세요? 이게 정말 위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경기 침체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설사 세계가 반등, 이 경기 침체 시국에서 벗어나서 반등을 하더라도 다른 시장 파일을 대부분 경쟁하고 있는 중국이나 이런 다른 경쟁국들한테 다 먹힐 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게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하더라도요. 반등할 때 그런 저력이나 잠재력,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이 우리나라 자산이나 경쟁력이 가장 많을 때라고. 날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국가가 수출 통해서 돈을 못 벌어오고 있는데 나라가 가난해지고 있다는 건데,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 여러분들 계속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OECD 반열에 들어서니 어쩌니 지금 이러고 있잖아. GDP가 일본을 초과했니 어쩌니 이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안 돼요. 이제 점점 생활은 핍박해질 거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소득 수준, 당연히 나는 이렇게 받아야 돼, 나는 이 정도 오만과 그런 거만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난다니까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유지를 못하는 이유가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금리 인상이나 강달러나 부채가 많은 것과 그동안에 많은 말도 안 되는 부동산 개거품, 이런 걸로 인해서 당연히 지금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거품이 꺼지고 있다고 하지만 꺼지는 거에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박살이 날 거예요, 진짜. 예? 지금 약과라니까요. 지금 아주 약과예요. 지금보다 제가 볼 때 지금 가격에 3분의 1 토막은 나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들어가 사실 분들, 구매하실 분들, 예? 그런 분들은 다 거주자여야 되고, 그 실거주자로 들어가신 분들 역시 그거를 되팔아서 자산 증식할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들어가 살기 위해서 가시는 거지, 그거를 자산 증식을 위해서 들어가시는 게 전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이나 우리나라 경기 침체나 이런 걸로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정말 그렇게 돼요. 경기 침체나 이런 극심한 어떤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 어려움, 대내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나라는 점점 쇠퇴기를 걸어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누렸던 어떤 소득 수준만 이렇게 높아져 있잖아요. 이 조금씩 고통을 느껴가면서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약을 실컷 맞잖아요. 그러다가 마약이 끊기잖아요. 그럼 엄청난 고통이 오르잖아요. 마약 맞을 때는 한참 좋았는데 마약을 이제 더 이상 못 맞으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 시간이 온다고요, 이제. 그러다가 그 많은 고통을 겨우겨우 겪고 거의 반폐인이 돼서 그때부터 진짜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정상인의 궤도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상당한 시간, 상당한 쇠퇴 기간을 겪고 그리고 나서 그게 깬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정말요. 좀 극단적으로 좀 제가 비유를 대긴 했어도 정말 이런 모양이 정말 딱 들어맞아요. 지금의 한국 경제는요. 그래서 아쉽지만 중국에 너무 많은 경쟁, 어떤 핵심 수출 품목, 수출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나눠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한다고 시작했을 때부터 일찌감치 눈치를 채고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됐어요. 중국의 어떤 넓은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어중간한 포지션을 취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사정 안 봐줄 거예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그럴 겁니다. 미국에서 사정 안 봐줄 거예요. 또 그만한 여유도 없고요. 그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그 전부터 미중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착 붙어가지고 대만처럼 착 붙어가지고 미국의 뒷배 받으면서 미국이 엄청 밀어주고 있잖아요. TSMC. 예? 그러면서 착 붙어가지고 거기서 생산하고 기지 건설하고 중국에서 빨리 발빠르게 철수하고 중국 시장 포기해서라도 미국 시장을 꽉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어요. 정말로 그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 TSMC와 이 삼성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못 따라가요. 이제 대만 TSMC 못 따라간다고요. 아니 당장 지금 수출 50% 있는 중국에서 자기들이 다 만들겠다고, 삼성 니네 필요 없다고 지금 하는 마당에 무슨 TSMC를 쫓아가요. 안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늘상 얘기했듯이 저도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차에서도,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전기차에서도, 반도체에서도 어느 부분도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이런 시기에는요, 사실 미래 세대의 희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시기에는 미래 세대의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쵸? 미래. 근데 미래 세대는 희망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이만큼도 없어요. 아니, 노력과 헌신과 열정을 쏟아붓지 않는데, 헌신하지 않는데, 헝그리 정신이 없는데, 짓불도 없는데, 이게 뭘 바라겠어요? 바를 수가 없어요. 바를 수가 없어. 우리 그냥 관광업, 태국처럼 관광업으로 먹고 살 준비나 해야 되나? 근데 관광이 뭐 할 게 있어야지, 이 나라.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실의 어떤 위험성, 중차대한 지금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숙지시켜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방송을 했고요. 뭐 제 구독자분들 구독을 해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얘기만 듣고 싶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라면 제 방송에, 일단은 뭐 제 방송에 공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빨리 구독을 취소하시든 뭐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사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제가 이제 알리고 싶은 채널로 활용을 하는 거지, 뭐 구독자분들의 연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취소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딸인데요 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